안녕하세요. 지난 7월 9일 미국 뉴욕에서 삼성전자의 갤럭시 언팩 2025가 화려하게 막을 올렸죠. 이번 언팩의 주인공은 단연 삼성의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 Z 폴드 7과 갤럭시 Z 플립 7이었는데요. 외신들은 역대급이라는 찬사를 보내며 연일 호평을 쏟아내고 있죠. 하지만 이번 신형 스마트폰의 성공 여부에 따라 단순히 삼성전자의 무선사업부 실적평가를 넘어 삼성의 반도체 사업과 나아가 삼성전자 그룹 전체의 미래와 직결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뉴스 넘어 삼성전자 이야기입니다. 먼저 갤럭시 Z 폴드 7부터 살펴볼까요? 이번 제품은 역대 갤럭시 폴더블 중 가장 얇고 가벼운 디자인으로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켰는데요. 접었을 때 8.9mm, 펼쳤을 때 4.2mm라는 경이로운 두께는 현재 초슬립 폴더블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중국 제조사들과의 경쟁에서 삼성의 기술력을 과시하는 대목인데요. 무게 또한 215g으로 전자 폴더블 대비 무척 가볍다고 호평을 받고 있죠. 거기다 휴대성을 더 극대화하다 보니 이렇게 얇고 가벼워진 비결에는 아머플렉스 인지와 50% 두꺼워진 초방막 강화 유리에 있다고 하는데요. 펼쳤을 때 8인치로 전작 대비 11%나 넓어진 메인 디스플레이는 갤럭시 폰 가운데 가장 넓은 화면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며 압도적인 몰입감과 멀티태스킹 경험을 제공한다고 해요. 다음은 갤럭시 Z 플립 7인데요. Z 플립 7은 접었을 때 두께는 13.7mm로 무게는 188g으로 한 손에 쏙 들어오는 콤팩트함이 특징이죠.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4.1인치형으로 훨씬 커진 플렉스 윈도우, 일명 커버 디스플레이인데요. 베젤은 얇아지고 최대 밝기와 주사율이 향상되어 기기를 펼치지 않고도 문자 회신, 음악 재생, 고화질 셀피 촬영 등 다양한 작업을 직관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어요. 배터리 용량 또한 기존 4300A에서 전작 대비 300A 늘어나 짧다고 느껴지는 사용시간이 다소 개선되었고요. 그런데 이번 언팩의 베일 뒤에 숨겨진 진정한 승부수는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전작의 흥행 돌풍을 이끌었던 갤럭시 S25와 이번에 함께 출시된 갤럭시 Z 폴드 7에는 킬컴이 만든 스냅드래곤이 탑재되는 것과 대조적으로 갤럭시 Z 플립에는 삼성 자사의 AP인 엑시노스 2500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모델에도 전량 채용되었다는 점이죠. 이 선택은 단순히 AP 차이를 넘어 삼성전자의 무선 사업부 미래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 전반의 미래를 좌우할 아주 중요한 기로라고 평가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AP는 스마트폰의 두뇌 역할을 하는 핵심 반도체인데요. 스마트폰의 운영체제를 통해 앱을 실행하고 복잡한 연산과 데이터 처리는 물론 게임 같은 고사양 그래픽 및 비디오 처리와 카메라 등 다양한 장치 제어까지 말 그대로 스마트폰의 모든 기능을 총괄하는 핵심 두뇌이자 정말 중요한 부품이죠. 바로 이 중요한 부품의 AP 반도체를 삼성이 직접 설계한 엑시노스 칩을 탑재하려다 보니 시장에서는 큰 우려와 논란, 기대감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죠. 아니 그런데 원래 삼성은 반도체 뭐 잘 만드는 회사니까 문제될 게 있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엑시노스, 이 이름은 전자기기를 좋아하는 삼성의 찐팬들에게는 참 아픈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대목인데요. 사건은 20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삼성의 최신 스마트폰 갤럭시 S22를 출시하며 삼성은 최고 성능의 스마트폰이라며 역대 대대적인 광고와 함께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웬걸요? 최신 스마트폰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서 이상한 술렁거림이 터져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게임 중 잦은 멈춤이나 먹통 현상은 물론이고 과도한 발열까지 발생하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이거 좀 뭔가 이상한데? 라는 반발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더욱 심각했던 것은 이 문제에 대한 삼성의 대응이었는데요. 계속된 먹통과 발열 등이 발생하자 삼성은 GOS 성능 조작을 시도한 거예요. 말 그대로 삼성이 기술적으로 반도체 과부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자 강제적으로 게임 앱에 한해 성능을 저하시키는 제한 장치를 가한 거죠. 설상가상 여기서 더욱 공분을 샀던 부분은 따로 있었는데요.
전 세계 기기들의 성능을 정확하게 평가한다고 정평이 나 있는 글로벌 벤치마크 측정사 긱벤치를 통해 사람들이 전자기기 성능을 체크한다는 사실을 악용해 벤치마크 앱으로 측정할 때는 성능 제한을 해제하는 벤치마크 치팅을 감행한 것이죠. 이는 소비자들에 대한 명백한 기만 행위이자 그동안 삼성이 정말 어렵게 쌓아온 삼성이라는 브랜드의 품질과 신뢰도에까지 먹칠을 하는 엄청난 사건으로 번졌죠. 이 사실이 공론화되면서 뭐하러 100만원이 넘는 최신 폰을 샀나, 최고 성능이라고 하더니 사기당한 기분이라는 소비자들의 격렬한 반발이 터져나왔죠. 결국 글로벌 벤치마크 측정사인 긱벤치 개발사는 갤럭시 S10부터 갤럭시 S22까지 그리고 갤럭시 탭 S8 시리즈까지 총 37종에 달하는 삼성 모델을 벤치마크 차트에서 영구 제명하는 초유의 내용을 발표했죠. 중국의 하웨이나 샤오미도 각각 5제품이나 1개 제품 등 일부 기기들이 이런 성능 조작으로 퇴출 목록에 포함된 적은 있었으나 삼성처럼 전체 회사의 기종 37개가 다 제외된 적은 없었고, 나아가 그동안 제외된 모든 중국의 품목들을 다 합쳐도 삼성의 퇴출 기기 목록이 압도적으로 많다 보니 대내외적으로 그동안 삼성이 어렵게 쌓아올린 기술력과 기업 윤리 모두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죠. 문제는 이러한 사태가 단순하게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에서만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삼성전자를 먹여 살리는 주력 매체의 핵심은 바로 반도체 사업이죠. 당시 삼성전자는 퀼컴이라는 세계적인 팹리스, 일명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으로부터 스냅드래곤 AP의 위탁 생산을 맡고 있었어요. 갤럭시 S22 경우 한국과 유럽 모델에는 삼성이 제작한 엑시노스 2200을, 미국과 중국 등 해외 지역에는 퀼컴이 설계한 스냅드래곤 AZ1을 탑재해 판매하고 있었죠. 하지만 문제는 삼성이 설계한 엑시노스뿐만 아니라 퀼컴이 설계한 스냅드래곤 AZ1까지 엑시노스와 유사한 성능 및 발열 문제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설계 문제일까 아니면 제작의 문제일까 의견은 분분했지만 전체적인 의견들은 퀼컴의 설계 문제보다는 삼성의 제작, 일명 파운드리가 문제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어요. 당시 삼성은 4나노 공정 기술로 반도체를 위탁 제조해주고 있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수율이 너무 좋지 않았던 거예요. 당시 삼성의 4나노 공정 수율은 30%대 수율에 머물었고 퀼컴의 특정 4나노 라인의 수율도 약 35%에 불과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게 단순하게 표현하면 우리가 라면을 끓여 먹는데 100개 라면 중 30개만 먹을 수 있고 나머지는 먹기 힘들 정도로 불량이라는 건데요. 반도체 업계에서는 통상적으로 안정화되었다고 평가하는 수율의 기준은 60% 이상 되어야 그나마 원가나 성능 등 여러 면에서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당시 삼성의 수율이 얼마나 낮고 심각했는지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안 그래도 퀼컴 입장에서는 자사 설계 반도체 생산 물량을 삼성에게 주는데, 아니 이 녀석들이 우리 AP칩을 쓰지 않고 자신들이 만든 엑시노스라는 자체 AP를 생산하려 했기에 단순 파트너 회사에서 경쟁 회사로 부상 중인 부분도 탐탁지 않았는데 설상가상 자신들의 핵심 반도체조차 제대로 생산을 못하니 퀼컴은 삼성에 맡긴 수주 물량을 취소하고 대만의 TSMC로 옮기기 시작했어요. 삼성 입장에서는 과거 애플의 반도체를 제작하다가 스티븐 잡스와의 소송전 끝에 애플의 물량이 TSMC로 넘어갔던 충격적인 경험이 있었는데, 여기에 더해 전세계 AP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인 퀼컴의 물량까지 TSMC로 넘어가며 파운드리 분야에서 급속히 힘을 잃기 시작했죠. 반도체에도 여러 분야의 사업 구조가 있는데 삼성이 세계 1위를 하는 분야는 바로 메모리 반도체예요. 하지만 메모리 반도체는 워낙 변동성 수요가 크다 보니 돈을 벌 때는 정말 크게 버는데 반대로 값이 하락했을 때는 크게 적자가 발생하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대규모 투자를 지속 감내해야 하는 사업 특성을 고려했을 때 무척 유지 관리가 어려운 사업에 속하죠. 기업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매출 흐름이 예측되어야 생산량 최적화가 가능하고, 그런 면에서 앞으로 메모리 반도체보다는 훨씬 매출 규모도 크고 안정적인 파운드리, 일명 위탁 생산 분야에서 삼성은 탑 플레이어로 올라가고 싶어 했죠.
하지만 GOS 사태와 킬컴의 이탈로 이러한 전력은 순식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렸죠. 킬컴까지 떠나며 삼성의 반도체 제작에 신뢰도는 크게 땅이 떨어졌고, 애플을 비롯한 퀄컴, 엔비디아 같은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들은 TSMC와 협업하며 TSMC는 전 세계 시스템 반도체 위탁 생산의 60% 이상을 독점하며 안정적인 매출과 무려 40%가 넘는 압도적인 영업이익률로 한때 삼성을 존경하며 배우겠다는 추격자에서 이제는 삼성을 압도하는 세계 1위의 탑 플레이어로 올라서게 되었죠. 결국 삼성은 갤럭시 S23에서 자체 제작 엑시노스를 배제하고 퀄컴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TSMC가 만든 퀄컴의 스냅드래곤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죠. 갤럭시 S24에서 엑시노스 2400을 일부 지역에서 재도입하는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였지만, 이번 갤럭시 Z 플립 7처럼 국내는 물론 해외 전체 물량에 엑시노스를 탑재한 적은 없었죠. 그렇기에 이번 Z 플립 7의 엑시노스 성공 여부는 단순한 스마트폰 판매를 넘어 삼성의 무선 사업부 매출은 물론 나아가 삼성전자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중요한 시험대가 되었죠. 현재 삼성의 시스템 반도체는 물론이고 세계 1위를 유지하던 메모리 반도체에서조차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와 함께 AI 붐을 타고 고대역폭 메모리 일명 HBM 시장을 장악하자 메모리 시장에서조차 뒤처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삼성은 이런 위기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죠. 우선 메모리 세계 1위라는 타이틀을 지켜내기 위해 HBM4 업계 최초로 6세대 D램 공정을 적용하며 다시 한번 기술 초격차를 달성하겠다고 선언했죠. 나아가 이번 플립 7을 통해 자체 설계한 엑시노스 시장 안착은 물론 생산 수율까지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전략을 운영 중이고요. 현재 반도체 위탁 생산 공정은 과거 2022년에 4나노를 넘어 3나노, 그리고 이제는 2나노 공정으로 점점 더욱더 정밀화되는 단계인데요. 현재 TSMC는 2나노 공정에서 무려 90% 이상의 놀라운 수율을 달성했지만 삼성의 2나노 수율은 아직 30-40% 수율로 파악되고 있죠. 삼성은 과거 낮은 수율로 인한 손실과 성능 부하로 퀄컴 같은 대형 고객사들이 이탈했던 뼈아픈 경험을 반복해서는 안 되기에 수율 높이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갤럭시 Z7 시리즈를 계기로 삼성이 스마트폰 시장의 주도권은 물론 반도체 시장에서 다시 한번 국내를 넘어 글로벌 플레이어로 우뚝 서길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영상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하고 재밌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